자, 다음에 이제 나올 컨텐츠가 넘치는 일자리 그냥 뽑아도 안 간다. 이제 뭘 의미할지 여러분들이 좀 짐작하는 사람은 좀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 공무원, 공사 이런 쪽에 이제 진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글쎄요 한 70%, 80%꽤 많은 대다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을 보면은 토목직 이제 9급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9급 공무원의 추관율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40%에 불과해요. 좀 의외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실제 충원하는 비율은 41%. 그러니까 필요한 자리가 10자리인데 4자리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6자리는 채우지 못하고 그냥 공석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토목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토목직 공무원의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 이제 공채 다 끝나고 보니까 강원도가 필기시험 과락률이 94.6%. 요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이 그럼 충원율이 이렇게 저조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일단 작년 시험 결과를 보면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 울산을 제외하고 15개 지자체가 미달이 났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충원율이 40%밖에 안 되니까. 표면적인 원인은 과거 8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어요. 56년에서 64년대.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일 겁니다. 이때 중동 건설 붐이 있었고요. 토목직 공무원뿐 아니라 특성화 대학도 많이 학과 정원도 많이 늘려졌고 대기업의 중동 사업 진출이 붐이 일었을 때였어요. 그때 채용된 공무원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대규모의 결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목 관련 학과 졸업생 배출 규모는 그대로 또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필기시험에 충원율이 낮은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뜯어봤더니 필기시험에서 과락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도 안 하고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수험생들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과락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가 과락률이 최저였는데 여기도 70%. 강원도가 최고였는데 94.6%가 과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과락만 면하면은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렬에 따라서 좀 다른 겁니다. 이 현상이. 행정직은 공무원만 바라보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직은 다릅니다. 이게 토목직 얘기예요. 토목직렬은 공무원 선호도가 낮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구급 선호도. 그러니까 과락률도 높고 충원율도 낮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전히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요. 그런데 구급은 별로란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취업 대기생들의 마인드가 이렇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데 공무원이 되고는 싶은데 구급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그렇게 썩 높지 않은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거는 이제 IMF 때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IMF 때 그게 95년도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5년, 2015년, 한 25년 그 정도 전 얘기니까 여러분들 뭐 갓난아기 때 얘기죠. 그래서 아마 체감이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막 사회 수자원 공사에 막 취업을 할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 IMF가 되면서 회사에서
뭐 조기퇴직, 명예퇴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40대 중반이나 후반에 회사를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적에 직업에 있어서는 안정도가 최고야. 잘리지 않는 직업이 최고야 하는 게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엄청나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게 관성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하면은 그래도 안 잘리는 공무원이 최고야. 민간 회사에 들어가면은 일찍 나와야 될 수도 있어. 40대 중반, 후반, 50대면은 다 나와야 돼. 이런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IMF 이후 이제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러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전에 공무원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합시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작성한 자료라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2017년 자료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017년 5월 통계청에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청년 취업 준비생이 65만, 그 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25만, 기업체 준비하는 사람이 14만 명. 요즘의 추세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 공무원 경쟁률을 보니까 국가직 9급입니다. 9급도 국가직 있고 지방직이 있죠. 국가직 9급은 경쟁률이 꽤 높습니다. 인기도 있어요. 54대 1입니다. 지방 공무원, 서울시 제외, 아까 얘기한 그 사례입니다. 경쟁률도 국가직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죠. 한 19대 1, 20대 1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국가공무원 7급, 7급 정도 돼야 진정한 공무원 일다운 일을 하는 직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가공무원 7급은 상당히 높습니다. 66대 1.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인기가 높았죠. 국가직 못지않은 인기입니다. 거의 60대 1 가까운 경쟁률이죠. 그 시기에 공사 중에서도 K워터의 경쟁률을 보니까 한 43대 1. 중앙직 공무원 못지않게 높은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가공무원 7급, 서울시 7급, 9급, K워터 합격률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학교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제가 진로 상담을 해보면은 학년당 한 두세 명 가요. 이렇게 가는 비율이. 그리고 취업도 재수생, 상수생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좀 나오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의 목표를 물어보면은 그냥 관성적으로 공무원 공사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목표가 이루어질 확률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엔지니어 쪽으로 한번 와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설계나 시공 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IMF 이후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토목 엔지니어, 토목 건설 분야를 이제 토건적 좀 비하하면서 좀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고 하면은 사람들 전반적인 토목 건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이 항상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내 엔지니어링, 이게 설계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직원 규모를 봤을 적에 상장사, 주식시장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도화, 한국종합기술, 유신 딱 세 개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상장이 됐다고 해서 회사 규모하고 꼭 같이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례하는 부분이 있겠죠. 상장사는 한 3개 그냥 임직원 규모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그 밑에 회사 이름은 꽤 알려져 있는데도 중견급 회사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엔지니어가 저평가되어 있지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급여가 기본급, 퇴직급, 성과급 다 합친 금액을 이제 급여라고 봤을 적에 중견급 회사인 경우에 신입 기준으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 50대 부장 기준으로 해서 1억 이상.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보다 작던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언제 들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올해 초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임금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이유는 지금 정부 들어서 예타 면제 사업이 굉장히 늘었죠. 예타 면제가 늘었다는 것은 예타를 진행하면 사업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고, 이 면제를 받는 데는 예산만 확보되면은 바로 사업으로 진행되는 업계에 사업이 엄청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추경을 통해서 이제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예타가 면제되면은 지금 바로 이제 업계에 이런 일거리들이 일감이 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늘어나는데 엔지니어는 이제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회사가 많이 늘어난 거냐? 물론 그렇고 단순히 이제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데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임금이 늘어난 데 그치지 않고 이걸 과연 평생 직장으로 할 만한 일자리의 어떤 불안정성, 안정성 이런 것까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좀 엔지니어링 사업의 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건설 사업의 입찰 참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어떤 회사든 입찰에 참가를 해야 낙찰을 받으면 이제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을 참가하는데 아무나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찰을 참가하는데도 낙찰을 받는 거는 그 뒤의 일이고 입찰에 참가하는데도 자격 기준이 있다. 뭐냐면은 공종별로 기술자 보유 기준을 만족해요.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엔지니어를 보유했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엔지니어 보유 인원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공종별뿐 아니라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이제 엔지니어의 경력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등급별 기술자 보유 기준도 만족해야 돼요. 이거는 개별 사업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엔지니어링사를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하면은 초급 기술자가 되겠죠. 조금 이제 과장 대리 정도 되면 중급 기술자, 그 위에 차부장 정도 되면 고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를 이제 분야별 책임자, 분체계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임원급으로 들어가면은 T급 기술자 지위가 확보가 되면서 이제 사업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사책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평균 40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게 하나 사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입찰 참가 자격, 이 5자죠. 자격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 숫자가 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숫자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실이냐면은 실제 일을 안 하더라도 이름만 빌려주고 고액의 어떤 연봉이나 급여를 받는 사례가 이 업계 제도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비단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서부터 쭉 그래 왔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서 엔지니어의 숫자, 경력, 실적, 노임, 단가 이런 것들을 입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건설 경기가 불황이고 화랑이고 상관없이 이 법으로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해외 실적만 충족된다면 사실상 정년이라는 게 없다. 근데 이게 해외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네트워크를, 인적 네트워크를 잘 관리를 해왔고 어떤 영업 능력까지도
인정이 된다면은 이게 몸값이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사업 책임자로서의 충분한 경력과 실적, 자격 기준을 확보해 놨다면은 그 자격 기준에는 이제 여러분들 4학년 때 보면 기사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사라는 또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것만 확보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 업계에서는 사책 모시기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걸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제도로 보장되어 있는 게 토목의 가치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학생이 여기까지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걸 소개